다른 원인이나 질환 없이 설사나 변비, 아랫배 더부룩함, 장에 가스가 차는 증상 등이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한국인 100명 중 7명에서 10명꼴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고 추산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다고 알려진 질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대변의 불편함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약간의 식사나 음주 또는 긴장한 상황에서 복통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질병,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백환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이나 방사선 검사 등의 검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식사 후나 정신적인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복통,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면서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배변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대장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평소에 짠 음식이나 맵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의학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서양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장 감각의 과민성이 증가되고 위장관 운동의 변화, 위장관 팽창도의 감소 등이 관찰된다고만 말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과민성 대장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계상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15% 정도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치료에 도전해 볼 만한 질환이라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어디 멀리 외출할 때 뭘 먹기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환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많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찬 것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술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 갑자기 복부가 고통스럽고 불쾌해지면서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와서 밥을 먹는 경우도 이 증후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근처 건물에 화장실을 찾아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의 특징은 복부의 불편함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멀리 외출을 하거나 공공장소에 오래 있어야 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 화장실이 근처에 없으면 무엇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변을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하는데 다들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서양학에서 환자의 증상 호소가 진단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대변에 불편을 호소하지만 검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수년간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경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대장이 과도하게 민감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한의학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언급되고 있는 증상들을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몸을 보호하려는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설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체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거나 기름지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소가 되고 있는 것을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려는 경우이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때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가볍게 만들려는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에서 배출시켜야 하는 노폐물이 많은 것을 스스로 배출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대변을 보는 것은 몸의 보호작용에 의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대변과 관계되는 증상들을 설명한 것들로는 설사, 변비, 대변을 급하게 보러 가는데 대변이 나오지 않는 비폐급박, 대변이 갑자기 급하게 보러 가고 싶고 대변을 보고 난 후에도 항문이 빠지듯 하며 뒤가 묵직한 기분이 드는 2급 후중 증상, 대변이 묽음을 말하는 대변 당박,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상태로 대변으로 나오는 하리 천곡 현상 등이 언급되며 이들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은 대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이 대변을 보고 나면 속이 편해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대변을 보는 것이 일종의 치료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장을 치료하는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체를 병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오히려 몸에 좋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몸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몸의 치료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숨어있는 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숨어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환자에게는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질환이라서 외출 시에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방귀나 복통이 발생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실제로 급한 볼일 때문에 실수를 하는 말 못할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쉽게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질병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한의학적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체질적으로 본다면 태음인은 살이 찌면 설사를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하고, 소음인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대변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하고, 소양인은 소변으로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이나 증상에만 얽매이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대변을 급하게 보는 것을 병으로 보고 치료해 증상을 없앨 수 있지만 단순하게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의학이 환자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욕구만 만족시켜 주는데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독소가 많아서 생기는 설사라면 독소를 끌고 몸 밖으로 나가도록 설사를 더 많이 시키는 것이 의사가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병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변이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혈당이 상승하게 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설사가 심하게 되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지사제를 복용해도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적인 자리나 복부의 불편함 때문에 이를 망치기 쉬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죠. 하지만 지사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으로 청소를 해줘야 할 노폐물을 오히려
몸 안에 머무르게 하는 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콧물이나 땀, 소변 등 기타 다른 분비물이나 배설물도 무조건 막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없애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몸의 보호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정확하게 대장으로 나가야 할 독이 왜 많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따져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찬 것을 조금만 드셔도 설사를 하는 분들은 뱃속에 수독, 즉 물이 독이 되어 아랫배에 찬 기운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수독을 제거하는 한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독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안 돼서 아랫배에 쌓여 있는지도 살펴서 대변이 아닌 소변, 땀, 구토, 여성의 경우 생리를 통해서 수독이 잘 배출되도록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육류를 드시면 대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속에 음식독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런 음식의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로 진행되려는 몸에는 영양이 제 기능을 못하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것이 기름지고 몸에 해로울 것 같으면 대변을 통해서 이를 배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이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대변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것이니 대변을 보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소화기능을 억압하는 노폐물인 담음이 소화관 내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거나 만성 책기가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잘 생깁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잘 나면서 식욕이 없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담음을 제거하는 약을 투여하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염처럼 항문이 화끈거리는 자결감 같은 것이 생기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매운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설사를 하고 나야 속이 편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웬만한 매운 음식에도 그런 반응이 온다는 것은 장이 예민한 경우이므로 민감해진 장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장에 쌓여있는 열독을 제거해주는 한약을 투여해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긴장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복통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육에 병독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벽이나 복직근의 긴장이 장을 억압해서 먹지 못하고 복부 전체가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급박하고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으로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 불편함은 있지만 몸에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냉기가 아랫배에 있거나 음식독이 몸속에 많이 누적되어 있거나 음식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기능 저하가 있거나 복벽이나 복부 근육의 긴장이 심해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운동 좀 한다고 금방 튼튼해질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들은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찬 음료수, 얼음,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음식과 상황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중에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진상 병독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 바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방송에서 치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약 한두 제로 치료가 된다고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은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각자 병의 강도가 다릅니다. 쉽게 나을 수도 있지만 오래 치료해야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꾸준한 치료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평소 생활법이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시겠어요? 몸에 해롭다는 것은 피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야식, 술, 과식, 인공조미료를 피하시면 됩니다. 요즘 MSG가 해롭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을 뒤흔드는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맛과 영양을 결부시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몸에서 고기에 있는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조미료를 통해 고기의 향과 맛은 들어오는데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MSG는 천연 물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의 본능이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감지하고 보충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미료는 심각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조미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말에 몸에 맞지 않게 물을 많이 마신 것이 몸속에 수독으로 작용해서 몸이 붓거나 피곤하고 대소변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면 물을 배출하기 위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해보면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당장 몸이 붓고 이상이 생기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의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한약을 복용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는 불과 10가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서는 있었으나 약재가 부족했으니 침과 뜸으로 간단한 질병만을 치료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로 보약을 지어서 각자 다른 약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000년의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약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좋은 한약재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약 3첩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제대로 된 한약은 비쌌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전된 환경과 의학으로 과거보다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 복통으로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생활 자체에 불편함을 주는 질병인데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병인 만큼 과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숙면, 그리고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건강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